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음악에 관한 이런저런 실험들을 했는데요.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와인을 한 잔씩 나눠 드릴 겁니다. 여러분에게 와인을 4잔 드릴 겁니다. 4잔. 그리고 여러분에게 음악을 튼다는 얘기를 안 해요. 안 합니다. 그리고 한 잔씩 드릴 때마다 저런 스타일의 음악을 틉니다. 저런 스타일의 음악을. 제가 순수한 형태의 감각이라는 건 없다랑 비슷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4잔에 대한 테이스팅 노트라고 하죠. 어떤 맛이었냐 써내게 됩니다. 그런데 그 테이스팅 노트를 반복 실험해서 관찰한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? 저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거의 틀림없이. 그러니까 첫 번째 와인에 대한 테이스팅 노트는 정말 무거운 바디감이 돋보였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. 압도적으로. 그런데 과학자들은 또 장난을 잘 치죠. 하나 더 나갑니다. 사실 4잔 다 똑같은 와인이었다. 똑같은 와인이었는데 뒤에 음악에 따라서 우리의 맛을 느끼는 감각마저도 변하는 겁니다. 영향을 받는 겁니다.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 혹시 프랑스어 전공 배우신 분 있습니까? 저도 안 배웠으니까요. 네. 프랑스어가 그런데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죠? 슈방, 슈방, 슈방 뭐 이런 거잖아요. 와인샵에서 프랑스 음악을 틀면은요. 프랑스 와인이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. 프랑스 음악 틀고 있습니다. 얘기를 안 했는데. 이탈리아 음악을 틀면은요. 이탈리아 와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. 스페인을 음악을 틀면은요. 스페인 와인이 많이 나갑니다. 왜 그런지 몰라요.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. 여러분에게 특가로 제공이 됩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지원자를 뽑습니다. 정말 꽤 괜찮은 레스토랑에서 30% 할인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지원하십시오. 단 조건이 있습니다. 어떤 조건이냐? 이틀 드셔야 됩니다. 이틀 드셔야 됩니다. 지원자를 모았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틀에 걸쳐서 똑같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게 합니다. 내 돈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원자를 한 거죠. 그 대신 조건을 달리합니다. 첫 번째 날 그냥 지금 유행하는 대중가요를 틀었습니다. 두 번째 날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반복을 합니다. 반복, 실험, 반복, 조사, 결과. 물론 음악을 어떤 음악 튼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. 당연히. 클래식 음악을 틀었을 때 매출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. 왜? 나 지금 클래식 들으면서 밥 먹고 있잖아. 나 고급진 사람이거든. 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음악에 우열은 없다고 얘기하죠. 하지만 그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이 음악은 조금은 더 음악적으로 복잡하고 고급진 음악이다라고 인식하는 음악은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로 재즈 음악,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에게 음악을 듣는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것이다. 마트 자주 가십니까? 마트 음악의 특징이 있습니다. 절대 빠른 곡은 안 틉니다. 왜? 빠른 곡을 틀면 여러분이 빨리 사고 빨리 나갑니다.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나중에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. 전 세계 마트의 공통점입니다. 적당한 리듬의 곡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곡합니다. 그 넷플릭스 다들 보시죠? 이런 어떤 OTT 서비스, 스트리밍 서비스,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. 거기에 보면 신포도라는 작품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음악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라서 해드리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역사상 최대의 와인 사기꾼에 대한 얘기예요. 다큐멘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실제 있었던 일.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자료를 편집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.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미국 와인 업계의 총알로 떠올랐어요. 이 사람이 비싼 와인은 다 갖고 있는 거야.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와인 사고 그 사람이 와인 출품한 거 비싸게 팔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는 게 어떻게 됐느냐? 가족 단위 사업이었는데 그냥 그런 와인의 라벨만 바꾼 겁니다. 엄청 비싼 와인. 그런데 그 와인을 먹으면서 다큐멘터리 속에서 와인 전문가, 와인 애호가 나 와인 좀 알아 하는 사람들이 그 와인을 먹으면서 역시 최고의 와인은 다르구먼 쫙 나옵니다. 첫 번째 반응은 이거겠죠. 에이 멍청한 놈들. 두 번째 반응은 좀 더 깊은 반응. 과연 나라면?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. 순수한 형태의 감각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. 우리는 반드시 어떤 영향 하에서 무엇을 즐긴다라는 얘기입니다. 나중에 이 다큐멘터리 정말 잘 만들었으니까 신포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. 오늘 주제와 아주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.
지금 누군가가 도움이 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 도움이 지금 필요해요. 연기자를 섭외해야겠죠. 연기자 한 명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. 그 안에서.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전혀 그러니까 몰래카메라 같은 겁니다.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. 그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합니다. 그 공간 안에 음악이 흐르고 있을 때, 그 공간 안에 음악이 흐르고 있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? 수도 없는 반복 실험 결과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단언합니다. 음악이 흐르고 있을 때,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인간은 타인에게 압도적으로 친절해진다. 음악에는 인간을 다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. 그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계세요. 마가렛 미드.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. 그분이 어떤 얘기를 질문을 뭘 받았냐면은 기자가 질문을 했겠죠. 문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? 인류학자니까. 문명의 시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마가렛 미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는 뼈입니다. 누군가 그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을 간호하고 보살펴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문명의 시작이고 문명의 흔적입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조금 전 얘기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 얘기와 음악은 타인을 다정하게 만든다.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. 인류의 진화를 이끈 건 약육강식이 아니라 인간의 서로에 대한 다정함이었다를 과학적으로 밝힌 책이에요. 다정한 것이 살아납니다. 이 모든 걸 연결시켜 보면 음악을 많이 들어야 인류의 미래가 조금은 과장이지만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루에 발매되는 음악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? 지금 현재 하루에 발매되는, 하루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1,000개? 하루에 10만 곡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예, 전 세계적으로 10만 곡. 예, 하루에 10만 곡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과거의 음악 다 들으셨어요? 클래식 시절부터 지금까지? 안 들으셨죠? 저도 안 들었어요. 그죠? 그런데 세상에 유럽하고 영국, 미국, 한국, 일본, 중국만 있나요? 라틴 쪽에도 아르헨티나, 브라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음악이 있습니다. 그런 거 다 못 듣잖아요. 그런데 지금도 10만 곡이 발표되고 있습니다. 즉 음악의 숫자는 무한대장, 우주의 별과도 같다. 즉 취향은 따라서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. 절대적 취향이라는 건 절대로 없다. 왜? 저걸 다 그래도 한 반 정도는 알아야 될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 진짜 음악 많이 들었고 그리고 책도 여러 권 냈고요. 번역서도 여러 권 냈고요.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. 하지만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. 여러분이나 저나 이만큼 듣고 가는 겁니다. 그게 그거예요. 그게 그거예요. 취향은 상대적인 개념이다. 이 전 우주와도 같은 음악을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멸균 상태의 음악 듣기란 존재하지 않는다.